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31일 날 봉영여자중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날 못 오신 학부모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 트렌드에 따른 특별한 부모 코칭에 대해서 대입 변화와 2028 대입 변화와 고교학 전제, 그 위에 교육 트렌드 본인이 아셔야 될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주중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특별한 자녀를 키우는 맘이라고 그동안 10년 동안 상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이제 저희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메일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진로나 진학에 대한 질문을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특자맘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상담하지 못할 때 진로 선생님들이 같이 만든 공익 카페입니다. 광고도 안 들어가는 카페입니다. 어머님들 한번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블로그가 있고요. 네,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어머님들 다 아시죠? 학교 어느 곳, 중고등학교 대학 알아보고 싶으면 이 학교 알림이를 제일 처음에 방문해서 학교를 치시면 학교에도 공시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봉영 여자중학교에 고교 진학 경험을 봤는데요. 아주 골고루 각 학교마다 잘 배정이 되어 있고요. 바람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2021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192학점을 졸업을 하게 돼 있고요. 상당히 도입 배경이 좋았죠. 여러 가지 학생 참여하고 또 획일화된 교육을 없앤다. 학생이 직접 설계한다. 근데 이거는 단계적 이행을 지금 되고 있죠. 마이스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 이미 돼 있고요. 2023년도는 1학년, 2024년 1, 2학년, 그리고 2025학년대 2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는 고2, 고3 학생들은 성취도 평가, 고1 학생들은 상대 평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면서 10월 10일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 평가, 절대 평가 같이 올리는 것으로. 자, 2, 3학년 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어는 다 공통으로 바뀌었죠. 통합사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학 개편 변화의 핵심은 수능이 선택에서 공통으로 변화됐다는 거. 탐구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학년에 이제 학교마다 이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중3은 좀 불리하다. 중2는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건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 위시에서 유불리가 없어졌다. 학습이 좀 줄어들었죠. 과목이 적어졌으니까. 그다음에 내신 등급 5등급. 예. 대학의 자율화로 이제 수능 최저나 면접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2025년부터는 해당 지역 인재 전형은 6년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중학교 2학년은 해당이 안 되고요. 4대 외고는 보시면 이제 뭐 300명 이상 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제 강점이 있죠. 예, 수능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의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학종에서 수능 변환 가정 강점이다. 그리고 강남고 일반고는 좀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신이 이제 등급이 폭이 넓어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정시는 수능 플러스 내신, 수시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면접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화학습 도입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입니다. 발표가 나야겠지만. 그다음에 국어 기존 과목에서 전 과목 다 봅니다. 수학 공통으로 봅니다. 예, 아시죠? 다음에 여기 미적분하고 기하가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새롭게 신설된다면 이과 학생들은 부담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탐구 과목인데 통합사학, 통합과학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거건데 이게 이제 중3 때 거의 70%를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수능 출제 과목 시안이고요. 자,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 24%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건 대학에 이제 점수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 절대 상대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죠?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없다는 건 뭐죠? 예전에는 표준 편차가 있을 때는 특목고나 뭐 상상고나 하나고 이런 거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구나. 근데 이거 없어진다면 일반고가 좀 고평가될 수 있다. 비교과 높으면.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인데요. 논술이나 수능 최저, 내신 면접 이렇게 막 섞어서 이제 계약에서 학생을 골라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2 학생 대입 면접인데요. 고교 1학년 때 중2 학생들은 첫 단추를 잘 끼야 됩니다. 예. 그리고 1학년 때 통합사회 과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3 때 통합사학 과학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현 중2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 혜택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능이 향상될 수 있고요. 학교장 출전은 당연히 감소되죠. 등급이 이제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서류 심사 때 면접, 수능 최저, 비교과 강화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중2 학생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재수생이 줄어듭니다. 재수생이. 제도가 바뀌면서. 이거는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3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의 유리, 가급적 내신으로 대학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입결이 높은 전사고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3 학생들. 예비고1은, 전사고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에 이제 마지막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생 수능 과목 변화로 재수생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 전학년도 인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재수생들 부담이 엄청 이제 수능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올겨울 중3 학생들은 정말로 올겨울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예. 겨울방학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교육 트렌드인데요. 교육이 많이 변하고 있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4차 산업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얘기하면서 특목고가 상당히 올라갔죠, 작년에. 그래도 실제로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저희 학교 강남 간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9월 달에 킬러 문항이 이제 시험 봤더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입 반수생들이 이제 한 9만 명가량이 이 접수를 했는데요. 올해가 재수생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변하는 에듀테크로 변해서 디지털 교과서 이게 2025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보다 학생이 이 안에서 전부 다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챗 GPT 작년에 나왔죠.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합니다. 챗 GPT에 사라질 직업인데 실제로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사라지는 직업이 있고요. 저희 교사들 또한 상당히 위태하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어머니들 해외 가실 때 뭐 이런 거 하나만 사시면 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귀에 꽂고 대화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독일인데요. 독일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합니다. 예. 진로를 결정해서 대학 가는 퍼센티지가 한 35%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인테리어 쪽이나 기술 쪽이나 상업 쪽으로 빠집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건 이제 독일의 마이스터 장인이라고 그러죠. 예, 장인이라는데 이분은 일반 대학교 박사학위에 준하는 대우를 해줍니다. 어느 자동차면 자동차의 장인이 되면 마이스터라는 되면 상당히 그 존경도 받고 대우도 많이 해줍니다. 예, 이제 뭐 문과 의대 지원 개념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외고 애들도 설마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이 한 48% 정도가 스카이에서 48% 정도가 의대 지원 가능성이 진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학생들이 많이 빠지겠죠.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의대 블랙홀이다, 뭐다, 의대가 뭐 나온다. 작년에 2,300 몇 명이 나왔죠? 스카이에서 의대 진학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건 국가적으로는 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고도 막 나와서 앞으로 영재고 들어갈 때는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변화가 어머니들 14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핸드폰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하고요. 시대가 금방 앞서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핸드폰입니다. 모델인데요. 이렇게 변하고요. 미래 사회는 책상 같은 거 여러분들 영화에 보셨죠?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환경이 너무나 변하고 있다는 거. 이 고립 청년은요, 청년이지만 제가 볼 때 청년의 5%입니다. 이 학생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고립이 중학생부터 시작됩니다. 예.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예. 그리고 대졸 신규 채용도 거의 없어지고요. 기업들은요, 다 경력을 선호하죠.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죠? 알바하죠, 알바. 예. 뭐 집에서 노는 학생도 있고요. 또 알바하는 학생도 있고요. 뭐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심각합니다. 졸업 후에 이게 몇 명이죠? 43만 6천 명이 파트타임을 근무한다. 청년 중에 이직이 많고, 참 이거는요, 갈수록 정말 저희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뭐 스카이를 가느니 뭐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데요. 예. 임금 수준이나 청년 일자리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가장 앞으로 이제 지금도 뜨고 있죠, 당연히. AI. 네이버에서도 하이크로스 X라는 그 인공지능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는 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서 거기서 하다 보면 그 안에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건 미디어 관리자로 해서 광고, 마케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AI 쪽으로 기술자, 도시농자, 빅데이터 참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가치가 이제 떨어집니다. 예전에 이랬던 뭐 인사 관리하고 뭐 기억력, 언어력, 이런 거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고요. 앞으로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 아니면 리더십이 있는 아이, 감정적인 아이, 이렇게 시스템 분석, 이런 아이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독서입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이런 독서를 함으로써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휘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신기술이어야 있습니다. 신기술.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상대방과 어떻게 협업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외국어래요. 다 되죠. 예. 기계로도 AI로 되니까요. 어머니들도 이쪽에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연령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첫 번째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협업 능력, 협상 능력. 이런 능력입니다. 예. 비판적 사고 능력. 예, 예. 뭐 암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창의적인 면으로 많이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